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병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만의 컨텐츠가 뭐가 괜찮은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찍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오리라는 강의입니다. 해오리는 해설, 오류, 릭스. 위킬릭스에서 나온 겁니다. 위킬릭스 아시죠? 뭔가 이렇게 비밀 같은 거 누설했던 그 페이지, 홈페이지였던 위킬릭스를 모방해서 해설 오류를 릭스, 누설하고 드러낸다 이런 의미로다가 만든 것이 해설 오류 리크스입니다. 한글로는 릭스라고 써서 리크스라고 쓰라고 여기서 리크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해오리 줄여서 해오리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해오리는 공시편, 수능편 두 가지를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공시편의 2014년 지방직 9급 영어 문법 문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선 되게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공시에 관심이 별로 없던 시절에 이거 황당하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배우면 학생들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했었던 그런 문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칼럼 같은 것도 막 써서 올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이 문법 문제에 등장을 했고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ach officer must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 각각의 officer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에서 쓰면 장교란 뜻이고 경찰에 쓰면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경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관청 같은 데 쓰면 관리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공시시험이니까 관리라고 해봅시다. 각각의 관리가 must perform 수행해야 한대요. Their duties 그들의 임무들을 efficient 효율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형용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perform, 목적어, 보호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을 수 있었던 문장이잖아요. 각각의 관리는 수행해야 한다.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의 답변? 효율적으로 efficiently가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efficiently가 돼야지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저는 교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여기에서 efficient가 efficiently로 바뀌어야 된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each officer이라는 말이 단수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인 their로 받는 것은 틀렸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설명 듣고 나서 뿜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영어를 매일 보게 되면요. 영어 텍스트를 보다 보면 맨날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구조여서 제가 만약에 수능 강의 한다고 해서 EBS를 설명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한 대여섯 번 이상 설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딩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내열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틀리지 않은 것을 틀렸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내용이 틀리지 않은 문장이 나왔을 때 학생들 틀린 문장으로 뽑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잘못 배운 게 가장 위험해요. 아예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 배운 거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이 설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왜 틀렸는지, 강사들의 설명이 왜 틀렸는지, 왜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someone이라든지 everybody라든지 everyone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one, everybody, somebody, everyone 다 마찬가지예요. somebody, everyone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이 두 개로 다 끝낼게요. 그 다음에 a teacher.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은 일단 단수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얘네 성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특징을 갖는 표현들입니다. 이것들을 예전에 1960년대 이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대명사 뭘로 받았었냐 하면 얘네들을 he라는 남성의 대명사로 받았었어요. he로. 그럼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아니 여성은 everybody에 포함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성학이 발달되면서 뭘로다가 바꿔 쓰기 시작하냐면 he or she로 바꿔서 쓰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대명사를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대명사를 쓰는 것은 경제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즉, 긴 말을 줄여 쓰기 위한 건데, 아니, 한 단어를 세 단어로 바꾸는 것은 그 경제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민들이 느끼기에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뭘로다가 쓰기 시작하냐면 they로 쓰기 시작한다고요. 즉, 문법에 파격을 주지만, 그러니까 문법,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 문법에 있어서는 파격이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그 대상이 they로 받아졌을 때, 이게 같다라는 것만 알면 이해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they를 많이 쓰는 추세가 생겼어요. 심지어 이 they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않고 they가 옳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유튜브 강의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어민의 강의. 원어민이 직접 설명해요. 저것들은 they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용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서 막 설명하는 것들 무진장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지문 속에서 저런 단수면서 성별을 알 수 없는 명사 쓰였을 때 they로 받는다? 독해에서도 중요해.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독해의 흐름이 끊어진다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받았다는 걸 알아야 그 독해가 쭉 흘러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연결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해에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meone이 나오고 그걸 뒤에서 they로 받았어 또는 there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 맞는 문장인데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에 고스란한 피해는 강사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진다고요. 한 문제 별거 아닙니까? 한 문제 때문에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진짜 한 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각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강사들은요, 다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올 것인가, EBS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틀린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저는 틀리면 바로 수정합니다. 왜? 제가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그 잘못된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그 학생들이 피해를 안 입거든요. 더 큰 문제점 뭔지 아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 반복하게 되고요. 확신을 갖고 틀린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진 것들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것들이 학생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there이 수일치 때문에 틀렸다고요? 진짜로? 라고 써놓은 겁니다. 틀린 문장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만약에 efficient 틀리라고 써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부터 이거 틀렸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efficient 틀리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이게 올바른 문장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강사들이 이거 틀렸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사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해답 보고 판단합니까? 해답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거는 강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 보지 않고 문제 스스로 풀 수 있어야죠. 그죠? 아니 선생님이 풀 수 있어야 학생들도 풀 수 있게 가르치지 선생님이 못 풀면서 학생들 어떻게 풀 수 있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맨날 문법을
이상한 공식 만들어가지고 그 공식에 대입시켜가지고 풀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공식을 써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황당한 경우 한번 봤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강사들이 맨날 말하는 그 공식에 자기가 얽매여서 그 공식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황당하죠. 틀린 문장을 고치라. 근데 고친 문장도 틀려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잘못 배운 거 언젠가 여러분의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쫓아가셔야 돼요. 학생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선생님들 절대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했던 시절 강사들의 수준이 절대평가 시절의 강사들의 수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지면 강사들도 긴장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할게요. 증거되는 화면을. 콜린 스코빌드라는 유명한 사전, 뭐 UCG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 있죠, 그죠? 그 콜린 스코빌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You use they. 당신은 they를 사용한대요. 현재형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은 they를 사용합니다. Instead of he or she. he or she란 표현 대신에 they를 사용한대요. To refer to. 나타내기 위해서 a person.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they를 쓴대요. Without saying. 말하는 것 없이 whether that person is a man or a woman. 그 사람이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을 남자인지 여자인 것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말하는 것 없이 말하지 않고서 그냥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he or she 대신에 they 쓴대요. 아시겠어요? 이미 사전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 올바르고 합당한 용법입니다. 대여를 썼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그 강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수라는 그 타이틀이 좋으십니까? 교수라는 타이틀에 맞게 연구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요, 강사라는 타이틀을 걸기에도 민망합니다. 같은 강사로서 제가 다 민망합니다. 연구 좀 하세요. 강사는 학생들의 인생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강사조차 그럴진데 교수라면 어찌해야 될까? 교수라면요, 교수는 인류의 방향을 끌고 가는 분들이에요. 더 큰 일이죠, 그죠? 그냥 교수라는 그 타이틀이 무거우면 강사라고 바꾸세요. 그리고 강사의 타이틀에 알맞게 학생들의 인생을 위해서 철저히 연구하시는 그런 강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틀린 것들 빠르게 인정하시고 해설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해설 오리릭스 첫 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